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 국제물리학과를 졸업한 장소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후배들을 위해서 저의 대학교, 그리고 취업 준비하던 시절, 그리고 회사 생활, 그리고 이직을 하고 어떻게 내 인생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나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가 저희 후배님들에게 정말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목차 구성은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학점 관리하는 법, 그리고 필수 자격증, 그리고 휴학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경험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했던 경험 중에 중남미 파나마 해외 인턴십을 6개월 정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취업입니다. 사실 취업이 모든 분들의 가장 고민거리이고 목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만의 100% 면접 합격 필승법, 그리고 나한테 맞는 내가 잘 다닐 수 있는 내가 원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사 생활인데요. 사실 회사 생활은 이론과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무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는지 첫 직장인 포워딩 회사에서의 경험과 그리고 제가 책을 출판하고 작가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MCN 회사에서 사업개발팀이 하는 일들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생 로드맵인데요. 사실 앞에 1, 2, 3단계가 모두 내 인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정말 당당하고 멋지게 나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로드맵을 이제 구성해 나갈 때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퇴사가 고민될 때 버티느냐 아니면 그만두느냐, 그리고 또는 내가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내고 과감하게 뛰어들고 도전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학 꿀팁입니다. 대학 꿀팁으로는 제가 학점 관리와 그리고 필수 자격증, 그리고 휴학을 하는 동안 어떤 가치 있는 경험들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학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학점 관리에 굉장히 열을 올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첫 중간고사 때 전공 과목에서 꽈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한 거였는데 사실 그때 이제 그 전공 그 교수님과 그 반 친구들에게 이제 전체 박수를 받고 꽈탑이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학 다닐 때 꽈탑은 한 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학점 올리기에 열을 내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점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점수 아닌 다른 경험들을 더 많이 하는 것에도 좀 초점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양 과목을 들으러 해대를 가는데 왠지 그날따라 해대가 되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교양 과목을 들으러 가던 길에 옆길로 새서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도 하고 땡땡이를 친 적도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뭔가 학점 관리를 할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뭔가 학점만 너무 신경 쓰고 계신 친구분들이 있다면 학점보다는 조금 더 친구들이나 대외 활동, 학교 밖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격증인데요. 일단 제가 기억나는 자격증들을 위주로 한번 적어봤어요. 토익, 토스, 오피, 컴퓨터 활용 능력, 물류관리사, 국제무역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자격증은 다다익선 또는 고고익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다다익선은 자격증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자격증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많고 적고에 따라 내가 합격과 불합격의 그 기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 회사에 따라서 이 회사가 뭐 많은 뭐 자격증 보유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고고익선이라고 했죠. 고고익선은 이제 자격증이 한두 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좀 고득점인 경우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절대 필수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격증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효율적으로 이제 자격증을 따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한 10군데에서 20군데 정도의 모집 요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반드시 절반 이상 차지하는 공통된 자격 조건이나 우대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통된 자격 조건을 먼저 우선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도 다르고 직군마다도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통되는 조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 자격증들을 우선적으로 준비하시고 너무 자격증 따는 거에 뭐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험의 가치입니다. 지금 재학생 분들이라면 뭔가 휴학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휴학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휴학은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휴학이라는 게 내가 의미 없이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휴학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뭔가 하고 싶었던 게 있다거나 배우고 싶은 게 있다거나 하실 때 그 휴학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대학생일 때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학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끝나고 3학년 올라가기 전에 1년 휴학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휴학을 했어요. 유럽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휴학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한 달 여행이었기 때문에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를 제가 다 제 손으로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휴학을 하고 이제 좀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아르바이트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물류센터인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전공이 물류학과인데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화물들이 돌아다니고 상하차하고 바코드 찍는 거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물류센터에서 이제 하루 정도 경험을 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14시간 정도 일을 하느라고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물류 전공을 했는데 내가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보니까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휴학을 1년 하고 유럽 여행도 한 달 다녀오고 좀 세계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쓸모없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경험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은 해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내가 이거 잘하겠지, 못하겠지가 아니고 한번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가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중남미 파나마에서 해외 인턴십을 할 때의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그 파나마가 항만 터미널에서 일을 했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데미지 카고를 디베닝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렇게 이제 항만 터미널 나갈 때는 항상 헬멧을 착용하고 이제 현장에서 OT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이제 다음 사진은 굉장히 이제 큰 차와 큰 타이어가 있는데 뭔가 제가 상상했던 물류와 그 현장을 이렇게 눈앞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생생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전경은 제가 근무를 했던 파나마의 만자니오 꼴론 터미널이고요. 물류의 최대 요충지로서 정말 너무도 가고 싶었던 곳인데 해외 인턴십에 합격이 되어서 6개월 정도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는 몰랐지만 이때가 저는 제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만큼 이때 해외 인턴십이 주는 경험은 그 뒤에 저를 있게 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경험들이었습니다.
이 장표는 제가 그 파나마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발표를 했던 PPT 자료를 예시로 가져와 봤고요. 저는 이제 펄체이스, 구매 부서에서 일을 했고,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ABC 법칙, 롱테일 법칙 또는 파레토 법칙 같은 것을 적용해서 우리 회사에서 지금 A군, 그러니까 70에서 80% 구매하고 있는 아이템들은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하고 그 아이템들을 얼마만큼의 안전재고가 남았을 때 리오더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보고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취업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취업에 대해서 고민 그리고 취업에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취업 시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군산대학교 국제물류학과 후배님들이라면 정말 원하는 곳에 모두 다 취업을 다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저만의 100% 면접 합격 필승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만의 100% 면접 합격 필승법은 일단 첫 번째, 열정 드러내기입니다. 물론 그 회사의 면접 분위기가 압박적인 분위기일지 아니면 조금은 편한 분위기일지는 모두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가진 열정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답변을 할 때 내가 가진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와요. 그때 놓치지 말고 내가 이 회사에 왜 지원을 했는지 진정성 있는 이유와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 그리고 이 회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명확하게 전달한다면 아마 면접을 보는 인사 담당자들도 여러분의 열정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하기인데요. 필승법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면접을 보러 가면 당연히 내가 질문을 받는다고 상상하실 텐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면접을 볼 때도 나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사 담당자 혹은 면접에 참여하신 대표님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회사에 다니지 않는 한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대표님과 이야기할 시간은 사실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라면 궁금한 게 많은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 질문을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저는 면접을 볼 때 제가 대표님한테 2번이나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회사 이름에 관한 거였는데요. 대표님이 회사 이름을 정하실 때는 그냥 짓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회사의 비전이나 가치, 그리고 뭐 방향성, 핵심 가치 등이 다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명은 중요한데 저는 제가 회사명을 유추해 봤을 때 이러이러한 뜻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표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회사 이름을 지으신 건지를 여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면접을 가기 전에 회사와 대표님에 대해서 좀 많이 서치를 해봤었는데 대표님이 굉장히 이제 가난한 학창 시절을 보내시다가 지금 이렇게 3천억 매출이 넘는 이제 회사 대표님으로 자수성가를 하셨는데 그 앞으로의 대표님 꿈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만큼 자수성가를 하셨고 원하시던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앞으로 대표님의 또 다른 꿈이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앞으로 대표님이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그 회사의 방향성과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할 거라면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들은 대표님은 굉장히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대답을 해주셨고 그 질문이 끝나고 제 이력서에 별표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본 이제 다른 면접자들은 그때서 이제 너도 나도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그 면접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인사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대표님도 제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는지 아마 그때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강점 어필하기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되게 평범한 것 같고 나는 되게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나한테 특별한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누구에게나 내 인생에서 무기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요.
남들한테 없는 나만의 강점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거나 자신감 없어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내가 가진 강점이 뭘까? 나한테 무기는 뭘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회사 선택 기준인데요. 제가 좀 의미로 이제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들이 있을지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뭐 연봉이 중요할 수도 있고, 성장이 중요할 수도 있고, 워라밸 또는 승진, 뭐 성과금이나 그 회사 위치가 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내가 가장 우선시로 생각하는 기준 한 3가지 정도를 명확하게 잡아두시고,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회사가 나의 우선순위를 다 맞춰주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 기준에 맞는 회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우선순위를 정해두시고 그것에 맞는 회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번째로는 회사 생활입니다. 사실 회사 생활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던 거랑 정말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내가 이론으로 배웠던 거랑 실무로 직접 일을 하는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회사 생활 이제 신입사원을 어떻게 겪었는지 그리고 어떤 실무 경험들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처음 취업을 한 곳은 포워딩 회사였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하면서 면접을 봤던 회사였고요. 제가 이제 4학년 다니던 중에 이제 운이 좋게 좀 일찍 취업을 할 수 있어서 포워딩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포워딩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 국내에서 뭐 수출하는 화물이나 또는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화물들의 모든 전사 과정을 다 관리하고 트래킹하는 절차들을 담당했고요. 해상 화물을 이제 실화주에게 선적 요청을 받으면 우리 포워딩사는 선사에 선적이 가능한 스페이스를 부킹하고요. 그리고 그 선적 관련된 CS 업무를 모두 담당합니다. 수출이나 수입을 할 수 있는 BL을 발행하고 세관 EDI를 전송하고 또 창고에 화물이 입고될 수 있도록 국내 운송을 배차하고 창고를 배정하기도 합니다. 또 전바운드로 이제 수출 수입되는 화물들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 파트너와도 지속적으로 컨택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BL 선적 BL 다큐를 관리하고 그리고 내 화물이 이제 도착지에 잘 도착을 할 수 있는지 ETA와 ETD를 트래킹하고 또 세관 전송을 하는 게 주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 저희 창고에 직접 가서 제가 부킹을 받은 화물들이 항공기에 잘 선적될 수 있도록 보러 갔던 현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2번째 사진은 이제 왼쪽 사진이 마스크팩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실화주 부킹을 받았기 때문에 실화주 공장에 찾아가서 마스크팩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패킹이 되는 과정도 보고 이제 우측처럼 이제 실화주 분이 화물을 다 패킹을 해서 밖에 내놓으시면 저는 이거를 국내 운송사에 배차 오더를 내려서 국내 운송을 통해서 항만까지 이제 운송을 하고 또 항만에서 배 또는 항공기에 선적될 수 있도록 컨택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마 재학생분들이시라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 인코텀즈인데요. 만약에 내가 포워딩사에서 일할 생각이 있다, 포워딩사에 들어가고 싶다면은 인코텀즈만큼은 좀 외워두는 거를 추천합니다. 사실 실무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는 조건들이지만 그래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코텀즈 정도는 기본적인 용어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의 2번째 직업입니다. 그렇게 저는 포워딩 회사를 3년 6개월 정도 다녔고요. 이제 퇴사를 하고 저의 2번째 직업인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퇴사를 하고 한 1년 정도 이제 집필을 하고 준비를 해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고요. 이제 2번째, 3번째 사진은 이제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제 책을 보러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떻게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작가가 될 수 있었는지는 좀 이따가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작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제 책을 읽어주신 독자분들 또는 뭐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신 분들이랑 북토크도 진행을 하고 좀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을 세상에 내놓으니까 저를 알아봐주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는 MCN입니다. MCN이 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멀티 채널 네트워크의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고 그 크리에이터들이 소속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찍어내는 크리에이터들이 저희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교육 전문으로서 전문가 풀과 그리고 한 300여 명의 크리에이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총 조회수 15억 회가 누적되었고요. 지금 현재 누적 팔로워 수는 1000만 정도 됩니다. 제가 MCN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군은요, 사업개발팀이고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팀은 사실 어느 회사에나 다 있을 만한 직군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팀은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합니다. 회사의 매출을 증대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신사업을 어떤 거를 확장할 수 있을지 기획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하고 이행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양한 서비스와 시장 동향, 그리고 트렌드, 경쟁사를 리서치하고 인사이트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기존 서비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합니다. 사업 개발팀의 가장 큰 목표는 매출 증대이기 때문에 주간, 월간, 분기간, 연간 목표 매출액 및 운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업무에 경계없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액션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이 위주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상황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고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발굴하고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 개발팀은 뭔가 내가 도전하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성과를 내는 것을 좋아하거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거나 뭔가 하나하나씩 목표를 만들어가는 그런 즐거움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사업개발팀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고 아마 적성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인생 로드맵입니다. 사실 제가 앞서 1, 2, 3번을 다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좀 멋지고 당당하게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어떻게 제 인생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포워딩 회사를 3년 6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퇴사를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뭔가 내 인생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크고 거센 물살에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그냥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나는 낭떠러지에 처할 것 같아서 퇴사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퇴사를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퇴사를 해도 괜찮을까? 지금 이 시기에 일을 그만둬도 괜찮을까? 퇴사를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정말 수많은 고민이 있어서 퇴사 관련된 영상은 다 찾아보고 주변에도 조언을 많이 구해보고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퇴사를 해보고 또 이직이라는 과정도 겪어본 입장에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퇴사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내가 퇴사를 했다고 해서 멋진 게 아니고 퇴사를 하고 나서 더 잘 돼야 멋진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표 없이 그냥 지금 당장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하셨다면 나중에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일을 하고 싶다거나 뭔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여기서 버티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만두는 게 맞을지 고민이 드시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 회사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내 모든 것을 한번 쏟아 부어 봤는지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퇴사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만의 길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퇴사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을 때 또 생각했던 거는, 일단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면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책인데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 이 책을 사면 이제 코드를 하나 줘요. 그럼 그 코드에서 내가 가진 최고의 강점 5가지를 꼽아주는데, 그게 제가 그 추후에 직업을 선택할 때나 뭔가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오른쪽은 이키가이인데요. 이키가이는 일본어고 한국어 뜻으로는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돈이 되는 것, 세상에 원하는 것 중에 그 모든 사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의 핵심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내가 날 잘 모르는 것 같은 분들은 이 2가지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워크넷에서 직업 진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총 20가지의 검사가 있어요. 직업 선호도 검사, 구직 준비도 검사, 창업 적성 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전부 다 해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재학 중이시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일을 하고 계시거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직업 검사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사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소희야, 너는 너가 매번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너처럼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 너가 무언가를 그만두어야 할 때나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뭔가 두렵거나 망설여지지는 않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출판사 갔을 때 당시의 사진인데요. 제가 책을 쓰고 싶다고는 생각했는데 만약 생각만으로 그쳤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결심을 한 순간 바로 일어나서 출판사 여러 군데를 다녔고요. 그리고 글쓰기 특강이나 글쓰기 강연들은 다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출판사가 있었는데 저는 정말 종이 한 장 없이 책을 쓰고 싶다는 의사를 말했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고 면접을 봤는데 출판사 소장님께서 그러면 자기계발서를 한번 써보자. 컨셉이 확실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믿을 수 없게도 이제 출판권 계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였는데, 만약에 제가 행동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언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생각이 나거나 그거에 대한 결심을 하셨을 때 생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꼭 행동에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제가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을 때 스타트업 컨퍼런스나 클래스 그리고 박람회 등에 모두 다 참여한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가운데 사진은 제가 IR 피칭을 하고 있는데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제 모의로 투자자들을 모시고 IR 피칭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물류학과를 전공했고 스타트업에는 근무해본 경험도 없어서 아는 게 없었는데 이제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용어 하나씩 익혀가면서 그리고 컨퍼런스나 박람회에 모두 참여하면서 스타트업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가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 스타트업 일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까지 강조드리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거고 앞으로 뭔가 방향성도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포기하거나 생각만으로 그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자아 탐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모두 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나만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